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기사 두 개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참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 값이 데이터상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이 됐다. 이 두 가지는 이미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제가 수원을 가장 추천하는 지역으로 지난 정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모습은 수원이 살아난 모습은 반년이 넘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면은 거래량이 1월, 2월 비슷하고 3월달은 2월달을 뛰어넘을 것이고 이게 양전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합으로 한번 거친 다음에 양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분들처럼 그냥 내가 맞췄다 막 이러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게 의미가 있나요? 심지어 맞춘 것도 아닌데요. 이 내용 안에 지금 시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규 강의 18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 접수 기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원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원시장이 살아났다고요? 좋아진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원시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심지어 약간 내려가는 단지도 있고요. 올라가는 단지도 있고 미분양이 완판이 되는 단지도 있고 미분양이 안 팔리고 있는 단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일정량 이상이 나와야지 대부분의 단지가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거래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몇 개의 거래만으로 시세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중은 가격에 집중을 해요. 가격은 뭐야?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변동되지 않죠. 거래를 통해서 예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찍히면 시세가 올랐다. 시장이 올라갔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거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몰리는 단지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거래가 없는 단지는 못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수원을 추천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나갔을 때 이미 그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그 패턴을 대충 아니까요.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전 기수에서 수원을 1순위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그때 있었던 금매는 다 나갔어요. 없습니다. 그때 저랑 상담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바라지만 앞으로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것도 이미 시장에 나가보면은 거래가 만 건이 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읽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거래가 적으니까 꾸준히 2년 동안 추적을 해오면 시장이 변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조금만 거래가 늘어도 시장 분위기가 변하는 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보합 이후에 양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의 비밀은 뭐냐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안 통해요. 저 때 통했던 거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때는 모든 학교 모든 과가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학교에 들어오면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학점을 따는 게 쉬웠어요. 일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학점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누리는 동안에 제가 이제 장학금이 필요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 돈 벌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투자를 해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이자 내야죠. 세금 내야죠. 세입자분 관리해야죠.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뭔가 도전하는 게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는 큰데 얻을 건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안 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은 언론에 흔들려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더 흔들려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생각보다 공부를 하면은 남들보다 3달, 아니 한 6개월까지도 미리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시장에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확인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딴 때도 아니고 지금은 정규강의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날을 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저도 또 관리해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수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한테는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수원은 더 좋아질 겁니다. 다만 수원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단지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투자하고 싶으시겠지만 다주택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옮겨 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겐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만 시장에 있는 리스크를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때고요. 지금 보합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이 매매값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할 정도인데 월세를 봐야 됩니다. 월세와 전세 시장을 보면 이 다음에 시장이 거래가 올라가다가 이게 끊길지, 작년에 끊겼잖아요.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제가 이번에 정경이 18기 일부러 총선에 끼웠지만 총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총선 자체가 부동산 수급을 바꿔놓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구조인데요. 작년 시장이 올라갈 때 보시면은 전세나 월세 수급이 이게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냥 저가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늘 있어요. 주식 시장에도 있고 코인 시장에도 있고 이 정도면 싸다, 이 정도면 저가다, 사두자, 사놓고 기다리자 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 거래량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던 건데요. 전월세 시장은 수급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집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는 이런 척도인데 요번 시장은 만약에 연결이 돼서 거래량이 계속 늘려면은 전월세 시장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예요. 고금리 속 매수 심리 살아나기 어려워. 이거를 참 금리는 저도 얘기를 하면은 참 너무 급등하고 너무 시장에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미 금리에 사람들이 적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시장이 회복을 못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는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3.5인 게 문제가 아니라 0.5에서 3.5까지 너무 빨리 올라간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대문짝만하게 대출을 중지시켰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여태까지 30번의 규제가 이미 앞에 깔려 있었잖아요. 이것까지 합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갈까요? 그러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것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심리가 죽을 대로 죽었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다 피신을 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사람들이 집이 필요한 한 그리고 아파트를 좋아하는 한 과연 이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정말 많은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말씀드렸지만 한국 부동산은 자료를 잘 안 써요 아직. 왜냐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쓸 데이터가 많이 있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있고 옛날에 감정원이죠. 저는 감정원 자료로 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KB 있고 114 있잖아요. 몇 개 더 있어봤자 여기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동산원 자료를 계속 안 쓰기는 어려운데 여전히 저는 약간 경계하고 있거든요. 한 번 잘못된 통계는 나중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쭉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시장을 정리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를 쭉 봐오신 분들이 뭐 강의까지 들으시고 현장이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제 얘기대로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금리 때문에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들이 집을 왜 살까?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매수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하나요. 지금 과연 옛날처럼 꼭 사람들이 많이 사야 올라갈까요? 아니죠. 지금 완전히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균이 6천인데 2,500건이잖아요. 여기서 4천, 5천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의 반응은 옵니다. 왜? 옛날보다 금매가 줄어있기 때문이에요. 매도인의 상황, 매수인의 상황, 그리고 시장에서 전월세 시장을 통한 아파트 수급의 움직임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공부할 게 많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는 과정도 생각보다 재미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쭉 다니면서 전국구를 이 3개월 정도 주기로 계속 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가 작년에 상승이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상단만 움직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샀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거래량이 퍼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자체의 상승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움직임이 달라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서 그렇고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기사에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맞춘 게 아니라 미래를 못 맞춰요.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보고 중계를 해드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이런 식으로 현장의 중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3개월, 6개월 후에 기사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약간의 어떤 체력, 노동력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먼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못 얻는 걸 얻는 건 비밀 자료는 없어요. 전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비밀 자료는 없지만 부동산은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랑 달라요. 주식은 모르는 걸 알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대부분 여러분이 안 쳐서 그렇지 전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려면은 시장의 전체판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남들보다 먼저 유출을 시작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